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절반 수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전고점을 뚫고 7만 달러를 훌쩍 넘은 7만 1,650달러대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한 가격대이지만 그럼에도 이 정도 가격대를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통상적으로 과거 사이클을 보았을 때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20% 정도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단기적으로 말이죠. 20% 추가 상승이라고 한다면 84,000달러까지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71,600달러대 이제 새벽 간에는 큰 변동폭이 있으면서 최저 68,000달러대까지 하락을 하였지만 현재 가파르게 회복하며 이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더리움의 경우는 2.14% 하락한 3,986달러대 나타내고 있으며 BNB의 경우는 1.79% 상승한 534달러, 솔라나의 경우는 1.50% 상승한 150달러대, XRP의 경우는 3.81% 하락한 0.68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의 경우는 52%,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7.7%, 비트코인 반감기는 35여일 정도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이제 어제이죠. 미국의 2월 근원 CP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된 것인데 전월 대비해서 0.4%, 시장의 예상치보다 0.3%포인트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랐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다라는 것은 물가가 생각보다 잡히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미국의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다.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건 비트코인과 미국의 기술주와 같은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뿐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기준 금리를 연 110%에서 80%로 한꺼번에 30%포인트 낮췄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아르헨티나의 법정 통화의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한 달에 걸쳐서 거의 2배씩 낮아지고 있는데요. 법정화폐의 가치가 거의 쓰레기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개혁 조치를 시도하는 가운데 이번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10%에서 80%로 30%포인트 전격 인하했다라고 보도를 하게 됩니다. 연 물가 상승률이 250%를 상회하는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기준금리를 이처럼 대폭적으로 낮춘 것은 12월 작년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취임 직후 100% 이상 미국 달러 공식 환율을 올리고 나서 여러 금융거래대에 적용하는 달러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하비에르 밀레이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이 외의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이 갈수록 이 법정 통화의 가치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투자자들, 깨어 있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국제 경제들, 글로벌 경제들 또한 이러한 상황들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 속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이 탈중앙화를 표방하는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디까지 오를 수 있게 될지 현재 크립토 마켓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상당한 행운을 맞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 1억 원, 달러 기준으로도 신고점, 여러 이제 법정 통화 기준으로 신고점을 계속해서 돌파하는 가운데 이제 비트코인의 수익을 통한 인증글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15억
15억 원을 번 공무원이 이제 오늘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러 간다라는 인증글이 굉장히 뭐 기사에도 나올 정도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이제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이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인증 내역을 이렇게 펼쳤습니다. 매수 금액이 20억 원 정도 되고 평가 금액이 35억 원 정도 됩니다. 보유 비트코인 수량이 35개 정도 되는데 평가 손익이 이제 수익률이 75%, 평가 손익이 1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옆에 글이 써 있죠. 아,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지난 3년 동안 안 먹고 안 쓰면서 마이너스 80% 이제 처음 맞았었는데 이제 12개월 모았고 8천 넘겼을 때 있는 돈 대출 다 털어서 13개 채웠다. 이제 집도 없는 흙수저인 나한테 이런 날도 오네. 오늘 너무 감격스러워서 글 써봤다. 형들 나 이번 사이클에서 3억 찍으면 퇴사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억이 아니라 아마 30억 원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치킨 사달라고 하지 마라. 댓글 중 랜덤으로 쏘겠다라면서 비트코인 자산 내역을 함께 올렸다. 뭐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꼭 이것뿐만 아니라 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러 커뮤니티 무슨 여러 단톡방들 같은 경우는 수익 인증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는 비트코인을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 비트코인의 불장 초입이라고 부르기는 현재는 조금 사이클이 지났지만 불장의 중심에 있는 건 맞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매수할 때 매도할 때가 아니라 매수할 때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억 원이 넘고 서서히 매스미디어에서 비트코인 관련한 뉴스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직 들어올 엄두를 못 냅니다. 왜냐? 비트코인 1억 원 너무 비싸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하러 새로 들어온 자금들은 비트코인에 몰리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에 몰리게 될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개그맨 김경진 씨가 SNS를 통해서 비트코인 관련 언급을 해서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사기라며 왜 이렇게 오르나 김경진 쓰린마음 고백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한번 내용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미디언 김경진 씨가 이제 비트코인이 국내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아쉬움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비트코인 사기라며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비트코인 최고가다라는 글을 남겼는데 이에 한 누리꾼은 올라서 좋다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라고 댓글을 남겼고 김경진 씨는 아쉬움의 표현이에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예, 코미디언 박준영 씨 이제 갈갈이 있죠. 무 갈던 이 박준영 씨가 있냐 너 점점점이라는 댓글을 남기자 김경진 씨는 괴롭네요 형님이라는 답변으로 쓰린 마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네, 현재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구나. 그때 살 걸 뭐 하락했을 때 살 걸이라는 이야기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 비트코인의 개인 지갑 주소 수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상을 보았을 때 말이죠. 다만 이 기관 투자자들의 고래 지갑의 비트코인 수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중요시해야 되고 또한 선물이 아닌 이 현물 투자로 인한 현재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현재의 상승이 현물 투자로 인해 기인한 것이다 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의미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미국 자산운용사의 경우는 자체 펀드에 비트코인 ETF를 무려 15% 편입할 계획이다 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통상 이제 미국의 자산운용사들이라든지 이제 투자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본인들의 포트폴리오에 넣는 비율이 적게는 2%, 보수적으로는 2%에서 많으면 5에서 6%, 7%, 10%가 절대 넘지 않습니다. 한 5% 정도 이제 편입을 한다라고 해도 이 크립토 마켓에 비트코인에 무려 8천조 원이 들어올 이제 대기 자금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5%라면 엄청난 거죠. 내용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볼티모어 소재 자산 운용사 페이션트 캐피탈이 미 SEC에 다양한 현물 ETF를 자사 펀드에 포함하겠다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 뉴스닷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자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순자산의 최대 15%를 현물 ETF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펀드는 무려 13억 8천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5%인 2억 7천만 달러까지 현물 ETF에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 펀드는 장기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펀드라고 합니다. 장기 투자자들을 위해서 미래에 더욱더 높은 성장률을 위해서 투자하는 펀드에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넣겠다라는 것이죠. 비트코인이 현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실제로 저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실제적인 자금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한 선택 중 두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이 2억을 넘볼 것이냐 하락을 올 것이냐라는 이야기들 아마 여러분들도 계속 이제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비트코인이 좀 오를 만큼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조정이 올 때가 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여태까지 조정 없이 계속 상승을 했으니까 더욱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또 그렇다고 이제 하락을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지난 새벽에 왔다 갔다 한 거 보니까 7만 달러가 강력한 이제 매도 그게 아니었구나. 지지선이 아니었구나. 더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7만 달러 다시금 뚫리면 6만 9천, 6만 8천, 6만 달러까지 또 계속해서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들 견해들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한계 1억 원을 넘어서면서 앞으로도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라는 낙관론이 쏟아지고 있다. 낙관론이 이제 10개 중에 한 8개 그리고 비관론이 한 2개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ETF 승인과 반감기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2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에 맞서서 고점 대비 무려 40%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0%라고 한다면은 현재 7만 1천 달러이죠. 그냥 대략 7만 달러라고 봤을 때 40% 2만 8천 달러가 하락을 해야 되니 즉 얼마인가요? 한 4만 8천 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JP 모건 또한 투자자들 좀 조심해야 된다. 이 가파른 조정이 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JP 모건이 언급을 한 것은 미국 증시입니다. 이제 통상 이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상관관계가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미국의 기술주와 조금씩 비슷하게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역시 얼마 전 JP 모건에서 좀 조심해야 된다. 가파르게 하락할 수도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본다라는 JP 모건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글로벌 유명 애널리스트 이 알리 마르티네즈의 경우도 비트코인 고래들이 2주 동안 이익을 실현하는 이런 빈도수가 조금씩 늘고 있다. 매도 경고에 나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뭔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에게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좀 안겨주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높게 올랐으니까 말이죠. 이 비트코인의 고래들이 보유 중인 비트코인의 이익 실현에 나서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주 동안 1000BTC 이상을 보유한 고래의 수가 4.83% 감소했다. 더욱더 하락하고 있다. 이제 고래들이 계속 팔고 있다. 단기간 조정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숨겨진 이면에는 단기적으로는 조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이 더욱더 상승할 것이라는 데에는 업그레이드와 현물 ETF 승인 5월에 승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에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들면서 ETF가 승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더리움에 대한 정의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더리움이 지금 이제 상품인지 증권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과거부터 SEC의 그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두고서는 증권이 아닌 유일한 상품이다라고 계속해서 못 박아놨습니다. 마치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 것처럼 말이죠. 비트코인은 상품이다, 증권이 아니다라고 확실히 했지만 SEC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좀 몰고 있습니다. 특히나 POW에서 POS로 전환을 한 뒤에 이 스테이킹 관련해서 증권이다라고 좀 몰고 있는 중이고, 얼마 전 미 CFTC죠, 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두고 증권이 아니다, 상품인 것 아니냐라고 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SEC와 CFTC의 대결 구도가 이더리움을 두고 다시 한번 불꽃이 튀기는 거 아닌가 싶은데, 무튼 현재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또한 이제 반암호화폐 의원들의 정치적 반발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SEC 현물 ETF 승인 관련해 비난을 받은 바 워렌 등 영향력 있는 암호화폐 반대파 의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SEC에 분노하고 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반발 가능성 뭐 당연히 있겠죠. ETF 승인이 굉장히 옳은 일이라고 해도, 그리고 ETF뿐만 아니라 어떠한 옳은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을 하더라도 반대적인 의견, 견해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니 말이죠. 근데 이 내용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 세 가지에 좀 억지로 끼워 넣은, 이 세 가지 3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넣은 듯한 좀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대비 소송 리스크에 덜 노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은 앞서 비트코인 GBTC를 현물 ETF로 전환하라는 신청을 SEC가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라고 하는데, 이더리움과 관련해 그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은 첫 번째와 이제 비슷합니다. 아직까지 이더리움에 대한 이 정의가 뭐 상품이냐 증권이냐 확실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와도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5월 현물 ETF 이더리움 관련해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게 될지,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도 상품으로 정의가 될 것이고 시간의 문제이지 현물 ETF 또한 승인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을 기점으로 다른 알트코인들도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현재 이뿐만 아니라 XRP 관련해서도 이 가격 급등의 24시간 거래량이 거의 300% 증가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 진리플 변호사 빌 모건의 경우는 XRP가 올해 사상 최고치를 도달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지크립토에 따르면 모건은 리플랩스와 SEC가 XRP 규제 지위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XRP의 새로운 상승을 촉진할 핵심 요소들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XRP 규제 상태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성과 함께 XRP를 둘러싼 소송 해결이 임박했다라는 점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또한 모건은 미국의 유명 거래소에 XRP가 상장된 것에 중요한 의미를 지적했다라고 합니다. XRP 솔루션의 리플의 역량을 또한 강조를 했다라고 하네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들이긴 합니다만, 이제 XRP가 이 크립토 마켓이 불장해서 순환매를 한다라는 것을 볼 때 이제는 XRP가 좀 상승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XRP의 가격의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분 비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거의 한 $20에서 $30 정도에는 도달을 했어야 맞습니다. 지금 당장 XRP가 상승해서 일주일 안에 $10에 도달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번 불장 사이클에서 XRP의 가격이 어디까지 상승하게 될 것인지 한번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현재 우리 너무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71,460달러, 현재 가파르게 전고점을 돌파한 지가 한 2-3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71,460달러, 72,800달러라는 단기 고점에 도달한 후에 현재 가격에 내려오니까 비트코인 망했다라는 소리가
소리가 다시 또 들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또 내리꽂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절대로 이 시장 단기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